다음은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먼저 삼성 SDI, 리노공업, 코리아서키트,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7% 상승하면서 35만 8,5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 네. 뭐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주자고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이 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 SDI는 전고체라는 또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네. 뭐 항상 반영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 쪽에서 이수 스페셜티, 뭐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 SDI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많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적자가 여전히 나왔고 하지만 목표 주가를 무려 30%나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 상향 요인과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좀 봤더니 4분기는 적자가 2,992억이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는 3천억이 좀 넘었었는데 원래는 그거보다는 더 큰 적자를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EV 관련 일회성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실적이 적게 나온 겁니다. 적자가 적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전반적인 EV 부분의 적자를 원래 1.5조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9천억 정도 적자로 축소 반영을 하면서 에비타 추정치를 상향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0% 가까이 상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EV의 판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공장 쪽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좋아지고 거기에 보상금이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계약했던 물량만큼 출하를 못하게 되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보상금을 좀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게 될 거고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의 프로젝트 아이오닉 3나 EV2와 같은 작은 차들 그리고 아우디의 신차 프로젝트 효과로 가동률이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EV 얘기를 해봤자 부진합니다. 이 회사의 더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28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LFP 각형 EV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수주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돈이 되건 안 되건 네. 지금 먹거리가 줄어들까 봐 제 걱정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ESS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공장, 23 공장의 램프업으로 올해 매출액이 5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배터리는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요. 실적 발표하면서 전고체 라인 증설 언급도 있었어요. 네. 수원에 위치한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같은 위치에 기가와트급 양산 라인을 갖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고체 전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차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 이거를 더 높은 단가의 배터리로 바꾼다?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OEM들 상대로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초기 탑재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후에 이제 UAM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UAM 쪽에 상당히 고출력 전지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영역 확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전고체 OEM에 막 기를 쓰고 넣으려고 하는 것, 자동차 쪽에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고출력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쪽엔 써야 되는데 네. 중국에는 LFP가 대세다 보니까 고출력 배터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 SDI 쪽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에 전고체와
로봇의 밸류에이션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에 뭐 올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보다는 삼성 SDI의 전고체 라인 쪽에 대한 요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 쪽의 수주 그리고 각형 LFP 쪽의 수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쪽의 전고체 이런 뉴스 모멘텀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삼성 SDI의 기업 가치를 좀 상향시켜 줄 수 있을지 네. 올해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네, 이렇게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 봤습니다. 다음은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지금은 2.43% 상승하면서 97,100원의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루 만에 시장을 개인들이 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까 이런 네.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제 열심히 산 코스닥 종목군들을 매도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좋긴 좋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확실히 좋긴 하지만은 어제 하락의 충격을 다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리노공업을 좀 앞쪽에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 생각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같은 지금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의 종목군들을 투자할 때 좀 관통하는 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LS증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는 뭐 일전에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회사다라고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리노공업이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연속 매출 상승, 10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막 40%씩 이렇게 나오는 네.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방위 세트라는 우려에 따라서 변동성도 좀 있었고 실적이 좀 아쉬울 때도 있었고 주목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용히 좀 다른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특성은 결국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이고 Q는 이제 반도체 출하량 증가 그리고 IT 디바이스의 다변화 네. P는 패키징의 고사양화와 테스트 난이도 증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올해도 이에 따라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노공업의 주가가 진짜 펀더멘탈만큼 혹은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올라온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는 수급 때문에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노공업은 국내 반도체 업종 상장 기업으로서는 시가총액 4위 수준. 네. 근데 4위 수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이제 그냥 딱 나래를 세워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정도로 아마 시가총액을 추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SK 최근에 그 뭐죠? 지주사 SK 스퀘어? 스퀘어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반도체 섹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섹터 내에서 크고 네. 코스닥 시총은 7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 반도체와 AI 코스닥 관련된 ETF에 관심이 집중되면은 네. 그냥 리노공업으로 수급이 오.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원체 시총이 크고 지수 ETF, 코스피 지수 ETF로 들어와야 되지만은 네. 요 며칠 동안 돈이 많이 들어왔던 ETF는 뭐예요? 코스닥 150 ETF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비중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또 뭐가 있냐?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돈을 잘 벌긴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섹터 내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규모가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으로도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상승은 그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네. 그냥 안정적이라서 많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최근의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 관점에서 펀더멘탈 변화가 아니라 수급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수급 요인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리노공업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과 장부 가치 이 부분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수급으로 그냥 주가를 막 올리게 되면은 예전에 몇 배였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비슷한 회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대만에 이제 위너웨이라는 회사가 테스트 소켓하고 다음에 프로브카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6.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리노공업이 7조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 위네이라는 기업의 올해 실적 추정치보다는 한 20% 정도 높은 25% 가까이 높은 실적 추정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위네이는 6.5조. 리노공업이 어제 빠지기 전에 시가총액이 거의 8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반영할 정도의 룸은 남아 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리노공업의 지금 주가 그리고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다른 기업들 다 이 말에 속해요. 네. 코스닥 지수 ETF에 그러니까 코스닥 ETF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텍은 바이오 ETF, 2차전지 ETF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단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리노공업 잘 하고 있긴 한데 그 뭔가 펀더멘털이 전보다 엄청 잘해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반영된 게 아니라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네. 많이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다. 네, 그런 거 그렇게 맞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스닥 150 쪽의 수급 주체였던 코스닥의 수급 주체였던 금융 투자 쪽의 수급이 약화될 때는 결국은 이제 취약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반도체가 좋고 코스닥 ETF에 돈 들어오고 이러면은 우린 뭘 봐야 되느냐? 리노공업, 원익 IPS 이런 네.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노공업 봤고요.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5% 빠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61,6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네,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판 관련주. 이고요. 네. 대덕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 대덕전자 괜찮았다. 네. 실적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를 들고 나온 이유는 코리아 서키트는 실적이 안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네. 들고 나왔고 근데 저는 첫째 코리아 서키트가 다른 기판주 대비해서 조정이 없었어요. 근데 실적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하지만은 코리아 서키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짜 살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서. 맞아요. 근데 드디어 그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대덕전자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대덕전자가 요런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회를 좀 줬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리아 서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기업들 안 올라왔으니까 이때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진짜 살 기회를 안 줬었는데 네. 이런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언제냐?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그거는 이제 제가 시장과 주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네. 진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갈지 내일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네. 잘 모르겠지만은 시청자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기회냐? 지금 이제 싸요 아직도. 그러니까 코리아 서키트의 이번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61억으로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하회하는 정도가 있었고 증권사들마다 이제 분석 툴이 좀 다르고 숫자가 좀 다르지만은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3, 40억 정도 일회성 비용을 반영을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한 예상보다 한 3, 40억이 더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요 메디츠증권의 리포트 같은 경우도 재고 관련 손상 처리와 성과급 관련 일회성 비용 요게 이제 메리츠 말고 SK증권은 뭐 한 3, 40억 정도 추정을 했다가 그거보다 더 나온 거거든요. 메리츠증권은 정확하게 얼마나 추정을 했는지는 쓰지 않으셨지만은 이 숫자 때문에 예상을 조금 하회했다. 컨센을 하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기회냐? 26년도 영업이익은 1,315억으로 144% 증가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판주를 좋아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심택도 비롯해서 참 주가가 밑에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실적이 한번 업턴으로 가게 되면은요 장비주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분기 기준으로도 막 실적이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메모리 사이클이 업을하게 되면요 실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갑자기 4분기에 지금 361억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2024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1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한 해에 1,300억이 나오는 기업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큰 실적의 상승이 있고 1분기가 또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1분기는 스마트폰향 HDI 매출이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금은 가격이 이제 높아진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익이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2분기부터는요. 소캠2 양산 그리고 메모리 모듈 증설 물량이 Q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맥북 프로 OLED 출시 효과에 따른 디스플레이 부문 그리고 하반기는 FCBGA의 브로드컴향 AI 관련 신제품 양산까지 더해지면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덕전자를 좋아했던 이유가 결국은 FCBGA가 4분기에 빠르게 흑자 전환돼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어제 삼성전기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가가 괜찮았던 게 FCBGA의 엔비디아 밸류 체인의 편입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브로드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네. FCBGA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대덕전자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2026년도 기준으로 주가가 꽤 올라왔지만은 15.6배 PER 예상 P인데요. 국내 이제 피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심택과 대덕전자, TLB의 평균은 19.2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 20% 가까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4분기와 1분기에 4분기는 실적 하회, 1분기는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적극적인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하자라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 내용이었고 저도 코리아 서킷 지금 못 건드렸는데 주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이 좀 나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는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끝나는 쯤 언젠데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 이제 우리가 3개월씩 더 하면 돼요. 아. 어제 실적 나왔잖아요. 네네. 코리아 서킷가 2월 2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5월 2일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막 프리뷰 자료로 한 4월 중순 정도에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코리아 서킷가 물론 이제 그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아서 1분기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리포트가 나와버리면은 네. 제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겠지만은 그냥 뭐 별 탈 없이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타임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기판하면 반도체주 이런 게 바로 떠오르긴 하는데 네. 메모리와 기판이 무슨 관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라는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전자기기를 이렇게 까보면은 네. 그 메모리가 어디에 이렇게 다 꼽혀 있어요. 칩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네네. 그게 기판이에요. 아. 그러니까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꼽는 같이. 기판도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 종목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준비되어 있는데요. ABL 바이오 지금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37% 오르면서 20만 3천 원 보이고 있네요. 네, ABL 바이오는 들고 나온 이유는 그저께 이제 사노피와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지 ABL 바이오 끝난 건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관련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왜 빠졌느냐? 그저께 이제 사노피가 IR을 하면서 동사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뒤쪽으로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removed라는 단어를 썼어요. remove는 이제 삭제가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ABL301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었다가 그 뒤에 야 그냥 우선순위 재조정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것 자체로도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결국은 그랩바디비의 확장성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사노피가 이 ABL301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뒤쪽으로 조정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신한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BL301 같은 경우는 약효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의 이 타겟을 알파시누클레인의 감소라는 것을 이 회사가 이 약이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 약물인 로슈의 프라시네주맙 요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아크틱의 엑시다브네맙 요거는 이제 임상을 역시 하고 있는데 파킨슨병 치료 지표로 도파민 수송체의 결핍만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알파시누클레인의 양은 미측정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에서 지금 이제 도나네맙이나 이런 약들이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네. 그 약들이 보험을 수령하기 위해서 어떠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받았냐면은 우리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를 걸리신 분은 정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거의 없어요. 안 껴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거의 100가지로 표현을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를 많이 침범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약의 효능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안 늘어나느냐, 얼마나 감소를 시킬 수 있느냐, 이 정량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험을 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앞에 경쟁 약물 같은 경우는 그런 정량적 지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BL301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알파시누클레인의 양 자체를 줄여서 하는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선순위가 그리고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으로 밀렸다라는 거고 다만 이 ABL301의 경쟁약물 진단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 치료 효과 입증 정도기 때문에 사노피의 유효성 지표는 사실은 이제 정량적 지표이다 보니까 요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베스트 클래스에 진입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보험 적용 근거도 바로 마련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을 신한증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 뇌투과 플랫폼이 적용된 아까 얘기했었던 경쟁약물 두 개는 뇌투과 플랫폼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뇌투과 플랫폼인 그랩바디비가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더욱더 우수한 치료제다라는 것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방향 때문에 밀린 건지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쪽에 성과를 낼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베스트 인 클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뇌투과 플랫폼의 긍정적인 요소에 따라 뭐 GSK나 릴리, 사노피 이런 쪽에 다양한 라이센싱 아웃을 체결한 ABL 바이오고요. 네. 릴리는 지분 투자까지 결정을 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만 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 쪽으로서의 모달리티 확장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우려가 중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저께 하락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리포트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종목들 한 번씩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4.47% 오르면서 5,170.69선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87% 오르면서 1,129.83선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38%, SK하이닉스는 7% 이상의 지금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2.4%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오전에 봤던 삼표 시멘트 상한가, 파두 상한가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까 살펴봤던 종목들의 상승이 보이네요. 그리고 뉴로메카가 또 로봇주잖아요. 네. 오늘 12% 상승하면서 로봇도 가는 것들은 아직 잘 가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이제 반도체 중심의 강세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 투자가 오늘 시장의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네. 특히 이제 저는 뭐 금융 투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2천억 가까이 아침부터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급이 어디로 갈까? 제가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으로 간다. 그러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단 쪽에서 코스닥 종목군들을 딱 놓고 봤을 때 네. 결국은 바이오텍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펀더멘탈이 좀 애매하긴 하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천당, ABL 바이오, 거기에 뭐 원익 IPS, 메지온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적어서 제가 움직이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금융 투자 쪽의 매수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좀 반등을 일으켜줘서 다행스럽고요. 오후에는 또 오늘은 잘 견뎌낼지 우려도 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방송 네.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